알맞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아이의 말대답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해요. 네. 한번 말대답을 하면 어떤지, 말대답을 할 때 우리가 그런 감정이 왜 느껴지는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얘기할 말대답의 대상은 유아가 아니라 초등학생이죠. 말대답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말대답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말대답이요. 바로 그저께에도 말대답 때문에 아이와 사건이 있었죠. 일단 말대답하면 어떤 감정이 제일 드냐? 정말 걸리지 않고 얘기하면 열불이 납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동기 때, 아동기 초등 저학년 때까지는 엄마의 이야기를 아이가 좀 받아들여주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사실은 생존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있는 그대로 흡수하는 면이 좀 컸다면 초등 고학년으로 점점 올라가면서 엄마의 통제 안에 안 들어오게 되는 거죠. 맞아요. 방금 얘기하셨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 생존과 무엇이 관련이 있냐 하면 이 아이들은 아직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엄마가 주는 따뜻함, 그리고 엄마가 주는 안락함, 그리고 가족이 제공이 되는 이제 식사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엄마에게 그래도 맞추어야 하는 본능적인 부분도 있는 것인데요. 이것들이 이제 아이들이 점점 내 마음의 자아가 커지고, 자기 주장도 세지고, 그리고 점점 커가면서 우리 엄마가 최고인 줄 알고, 우리 엄마의 말에 따라서 살아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쉽게 말해서 머리가 크면서, 우리 엄마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가는 순간, 더 논리적이고, 더 엄마의 마음속에 있는 빨간 버튼, 그 화가 나는 그 영역, 엄마들마다 다르거든요. 그 영역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네, 맞아요. 인지가 발달했다는 증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언어가 발달하면서 아이들이 논리가 생기고 엄마 생각에 대해서 반증을 할 수도 있고 내 생각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거기서 가장 첫 번째 생각되는 어려움은 아이가 통제되면서 지금 엄마 마음에 불안이 생기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은 불안하기 때문에 통제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을 달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이의 스케줄도 맞춰놓고 이것도 하고 얘는 이걸 했으면 좋겠으니까 앞으로 얘의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나의 무의식이 계속 이 아이를 나름대로 잘 키워보려고 열심히 세팅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점점 머리가 커지면서 내 세팅 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불안해지냐? 아이는 별로 불안하지 않아요. 맞아요. 엄마가 불안하죠. 불안한데 내가 내 불안을 느끼기도 하지만 얘가 잘못될 수도 있고 이 아이가 그리고 나는 먼저 살아본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경험치에 비추어서 내 아이의 미래를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엄마의 입장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시네요. 네네네. 하지만 엄마의 살아본 경험만으로 아이한테 논리를 이기지 못하고 그걸 감정으로 표출하기만 되면 둘 사이에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엄마의 불안이나 뭐냐면 그 불안의 가장 밑바닥은 우리 아이가 이 세상에 잘 적응해서 잘 살아가고 괜찮은 직업과 괜찮은 인성을 가지고 이 아이가 삶을 잘 꾸려나갔으면 좋겠는 그 마음이 밑바탕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엄마가 아이에게 통제를 한다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엄마 욕구예요. 그리고 이 엄마의 욕구를 아이가 오케이 할 것인지 혹은 노라고 할 것인지는 아이의 또 욕구인 것이죠. 그쵸. 근데 욕구랑 욕구가 강하게 만났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욕구와 욕구가 만나게 되면 당연히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얼마나 성숙한 방법 또는 얼마나 잘 그 실타래를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다른 사람과의 갈등들을 대하는 자세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은 네 생각을 논리 있게 얘기해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논리 있게 얘기해봐 라는 다른 용어를 바꾸면 말대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받는 말대꾸는 이 아이가 차라리 엄마 나는 이래서 싫어요 라고 하면 우리가 아 그러니? 라고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 되면 정말 한두 단어로 얘기합니다. 짜증나. 안 해. 귀찮아. 재미없어. 이렇게 딱 해버리면 정말 당황스럽고 나도 이 아이의 감정 언어가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감정이 같이 올라오게 되죠. 왜냐하면 엄마도 지금 나이로는 뭐 30대, 40대, 뭐 50대이겠지만 아이와 만났을 때는 내가 살아온 그 연륜대로 아이를 대하지 않게 돼요. 맞아요. 안 해. 라고 했을 때 싫어. 재미없어. 라고 했을 거절감이 때, 느껴지네요. 거절감. 맞아요. 네. 거절감이 느껴지고 거기까지만 해줘도 다행인데 엄마 탓을 하죠. 너 또래 나이들은 엄마 맞아요. 때문이야. 엄마가 시켰잖아. 그리고 엄마들이 이것을 제한하는 이유는 너 잘 되라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너가 나의 것을 흡수하지 않는 내 욕구가 이것도 거절감인데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아? 그래서 오늘 그 마음도 밑면에 깔려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아이가 첫 번째로 이제 아이가 재미없어, 싫어 라고 했을 때 뭐가 싫은데? 라고 나도 거절감이 느끼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고자 엄마를 보호하고자 그 말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솔직히 뭐가 재미없는지 재미없는 것에 대해서 나누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너가 생각하는 재미없는 건 무슨 느낌이야?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서 아이가 말이 논리적으로 나오리란 기대는 버리셔야 합니다. 그냥 재미없어. 아, 그냥 재미없구나? 그럼 다니느라 되게 고생했겠네? 학원 다니느라 되게 힘들었겠네? 라고 아이랑 재미없는 거, 시시한 거,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나눠보기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렇죠. 익숙하지 않아요. 거절감으로 툭 쳐내다 보면 단절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욕구와 욕구가 충돌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이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자 적응을 해야 될 때 선택을 해도 되는 욕구들이 있고요. 이거는 반드시 적응을 해야 할 때 내 욕구와 반대가 되더라도 지켜야 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을 공격한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욕하는 게 재밌어. 그래, 네 욕구가 그렇구나. 어떻게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실 때는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잘 적응해야 될 때 양보해야 되고 아이가 선택해야 되는 영역과 이거는 이 아이가 선택하면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만 되는 아이가 지켜야만 해야 되는 그 선을 기억을 해주시고 아이가 무조건 지켜야 하는 영역, 제한을 따라야 되는, 통제 안에 들어야 되는 영역에서 감정을 표출할 때는 일단은 그 감정은 읽어주시되 행동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욕구를 했을 때 말대꾸라던가 이런 거절을 얘기하는 거가 나왔을 때에는 일단 하는 말이 이 아이들은 부정적인 단어를 먼저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저희도 아이들과 직접 마주치면 우리 감정과 앞서져서 화를 내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좀 더 뇌가 발달한 우리들이 인지적으로 아이들을 누르기도 하지만 일단 이러한 패턴들은 어느 집이나 반복이 될 겁니다. 네, 맞아요. 선생님이 되게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감정은 수용하되 행동은 수용하지 않는다.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저희가 부모 상담할 때 제일 먼저 그 말을 하면 어머님들이 그게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요, 선생님? 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마 다음 챕터에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행동은 수용하지 않고 감정은 수용하느냐인데 아주 간단히 얘기하자면 너가 너무 속상해서 그런 말이 나왔구나. 근데 네 행동에는 내가 동의를 할 수가 없다. 예요. 근데 그걸 야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그렇게 하면 엄마가 어떻게 했어? 이거는 사실은
비난하기죠. 네. 감정이 상하는 대화법일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아이와 반복이 되는 아이의 말대꾸라든지 아이의 행동으로 인해서 집에서 패턴을 보시면 반드시 반복적입니다. 아이가 어떤 날은 귀찮아요, 짜증나요 라고 대답을 하는 아이도 있고요. 엄마 말을 못 들은 척하는 아이도 있을 거예요. 그런 반응이 나왔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가 생각한 시나리오, 우리가 생각한 전개, 그리고 나는 엄마로서 어떻게 이 아이와 이야기하고 싶은지 머릿속에는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하는 바를 이끌어 나가게 하려면 우리 아이를 어떻게 했을 때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게끔 잘 끌어갈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고상한 엄마, 내가 원하는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행동을 제안해주면서 소통을 잘하는 그런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엄마가 되기 위한 전략들을 어떻게 하면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내가 대본을 쓰고 시나리오를 써보고 예측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그게 꼭 그렇게 안 간다고 나이스한 엄마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아이들은 예측을 벗어나기 때문에 맞아요. 아이입니다. 그럼 말대답에 좋은 점은 없어요? 말대답. 우리가 말대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아이를 너 왜 이렇게 말대꾸해 하면서 아이에게 윽박을 지르지만 우리가 원하는 아이들은요,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상대방을 잘 설득하는 기술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죠. 협상의 기술. 맞아요. 협상의 기술.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거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이 말대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싫어, 귀찮아, 짜증나 있을 때 뭐가 짜증나 하면 협상은 결렬이 돼버려요. 결렬되죠. 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아이가 싫어, 짜증나 그러면 일단은 이 아이는 나를 거절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내가 제시하는 그 의견, 욕구에 대해서 일단은 노라고 하는 거이기 때문에 엄마를 쳐냈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임무, 나에게 주어진 스트레스, 나에게 주어진 자극들을 거절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협상의 기술을 늘리고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게끔 하려면 그대로 말을 받아주세요. 자꾸 해야 기술이 늘죠. 말 그대로 해봐야 기술이 느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숙하고 이상하고, 근데 왕도 처음 되면 그 세상을 통치할 때 처음에는 미숙하고 흔들리고 하지만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멋진 왕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시행착오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소위 말해 세상에서 엄마를 한번 제대로 이겨봐야지 세상을 싸워서 이길 힘이 생긴다고.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건 행동적으로 이기란 얘기가 아니라 엄마가 내 의견을 온전히 받아들여주고 내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무언가 해낸 결과가 있을 때 아이들이 거기에서 자신감이 상승하고 내가 뭔가 대우받았다. 대접받았다. 맞아요, 존중받았다. 맞아요. 네. 이 느낌이 이 아이를 성장시켜요.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가족 안에서 내가 소속되어 있고 내가 뭔가 의견을 냈을 때 존중받아지는 그 소속감이 굉장한 중요한 아동기의 발달 과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진짜 말대꾸는 해도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할 말이 많죠. 왜냐하면 아이 감정, 엄마 감정, 아이 생각, 엄마 생각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도 자기들이 당연하죠. 아무리 마음이 많이 컸고 생각이 크고 했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엄마를 이기는 방법에 강력한 한방은 싫어, 귀찮아, 짜증나 이런 강력한 한방들이 엄마를 자극해서 엄마를 무너뜨리는 말들이기 때문에. 왠지 아세요? 왜 그래요? 논리가 없잖아. 무대포네요, 무대포. 그러니까 엄마가 논리와 인지로 타다다다다다 하지만 안 해. 그러네요. 그거였군요. 뒷목을 잡는 거죠. 엄마가 한 방에 무너지네요.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단어가 안에 싫어가 아니더라도 우리 엄마는 무슨 말에 무너진다는 걸 아이들이 그렇죠. 일부러 그런다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엄마를 멈추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엄마가 또 그 반응이 나오는 거냐, 엄마가 힘든 반응이 나오는 것도 사실은 정상이에요. 그래서 아이와 엄마는 끊임없이 사실은 논쟁하고 논의하고 협상하고 그러다 보면
그 기술력도 늘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의 기술이 늘어요. 맞아요. 네, 엄마랑 아이, 또 음. 아빠랑 아이 마찬가지로 해서 초등기 아이들은 싸움의 기술을 늘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음. 가족 안에서 음. 나도 한 일원이라고 이 집단원의 한 존재감이라는 거를 또 발휘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말대꾸가 어떤 이득이 있는지도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결론이 또 서로에게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오면 사실은 둘 다 성취감을 느끼고 그게 아이가 그런 결론을 내게 되면 엄마가 화가 날 것 같지만 사실은 아이가 대견해 보이는 포인트도 있다니까요. 그럼요. 이 아이가 어느 순간 나의 얘기를 다다다다다다 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아실 거예요.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내가 설득당해요. 맞아요. 그건 아이가 설득의 기술을 아기 때부터 많이 발휘를 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설득을 할 수 없을 만큼 엄마의 감정이 상했다거나 힘드시다고 하면 잠시 떨어져 계세요, 아이와. 이럴 때는 아이에게 잠깐만, 엄마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잠깐 우리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자. 라고 하시거나 혹은 누구누구야 너가 싫다라고 하니까 엄마가 순간 당황스럽다. 싫다 대신에 엄마가 용납이 되는 대답들이 있어요. 이 아이가 무슨 말을 어떻게 대답을 하면 내가 좀 더 덜 불편할지를 아이한테 가르쳐 주세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 싫다 말고 엄마가 원하는 대답, 엄마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를 들어 그럼 야 네가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엄마가 기분이 좋다. 난 좋겠어 라는 말이 딱 좋아. 이런 반응들을 보내주시면 아이가 우리 엄마는 무엇을 좋아하는구나를 기억하게 돼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말대꾸에 대한 주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그 연령대 얘기라는 그런지 정말 저희가 5분 안에 딱 얘기를 핵심만 하고 끊으려고 했는데 엄청 많이 폭풍수처럼 얘기들이 나왔어요. 정말 많이 참았어요. 맞아요. 우리 삶의 얘기이기 때문인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초등학생들의 이제 말대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힘드시지만 사실은 말대꾸는 창의력을 키우고 싸움의 기술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육아 영역이다. 맞아요. 생각하시고 네. 오늘도 아이들과 눈맞춤 하세요. 하세요. 감사합니다.